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메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한국교회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 회복과 부흥의 길을 찾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26일 전국 각지에서 사역 중인 목사와 사모 그리고 신학생들을 초청해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사랑의 교회 일대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이어집니다. 파랑색과 분홍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사람들은 교회 본당으로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동역자들을 초청해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한국교회의 회복을 도모하고 목회 돌파구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역자들과 거룩한 지혜를 모으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에 부합하듯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들과 사모, 신학생 5,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말씀과 강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개회 예배로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성경의 안디옥 교회 부흥을 재현하자며 침체된 한국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 부흥을 재현하여 안디옥 교회의 거룩한 사역의 후예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다 부족한 것 많지만 한국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K부흥을 통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이후엔 회복을 주제로 한 세 차례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유니온 신학교의 마이클 리브스 총장이 위기와 부흥이라는 제목의 회복 메시지를 전했고 릭 워렌 목사와 오스 기니스 교수 등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비밀병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선택 강의 시간에는 김은식 목사와 박성규 목사, 박명수 교수 등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특별 공연과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사역자들이 모여 회복과 부흥의 길을 함께 고민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석한 사람들 모두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탄 시온교회에서 기적 인생이란 주제로 새벽기도 총진군이 개최됐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은 3주 동안 매일 진행되는 새벽기도회로 지난 19일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는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상에서 허투루 넘기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순간을 되새겨보자며 교회의 영적 발전기가 다시 가동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화되어 있고 침체된 한국교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의 어린이 선교 사역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를 위해 장난감 회사 토이트론이 3억 원 상당의 장난감을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기부했습니다. 토이트론이 후원한 어린이 그림책과 인형 등의 장난감은 선물 상자에 담겨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마리안 퍼스는 후원자가 마련한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여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손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정윤성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부분,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의 몇몇 여성 의원분들께서 이 법에서 이제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또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고 또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그런 조항도 삭제하고요. 또 이제 차별금지 이 조항도 추가를 하면서 거의 전면 폐지나 다름없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성가족부도 이러한 개정안에 동조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동일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결혼을 원하지 않지만 이 동거를 하는 그런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예. 또 이제 성경적으로 반하는 동성 결합이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한 혼인가족제도에 이제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번복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나 또 학부모 단체 또 종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널리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또 이러한 학술 연구 총소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여성가족부와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독교계에서도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영향도 없지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동성 간 결합이나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위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수십 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또 국회 앞이나 또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또 국회 앞에서 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국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국회 앞에 가시면은 그런 1인 시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국회 앞에 나오셔서 직접 1인 시위를 진행을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는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께서 동참을 해주시고 또 기독교계에서 노력해 주신 것들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덧붙여서 이게 이제 기독교계만의 의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종교를 떠나서 이제 상식과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비혼 동거나 또 동성 간 결합,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60% 정도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만을 보면은 사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많은 반대를 하신다는 것이 이제 통계 수치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것이 종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여론이나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결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도널드 폴 설린스 교수가 2015년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동성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이성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장애랄까, 학습 능력 장애,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 학습 장애 이런 비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마크 레그루누스의 교수의 연구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통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있는데 자녀를 둔 부모는 성전환자여도 서류상으로 성별 전환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사건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분이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자녀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길 원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맞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근데 2011년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배우자가 있는 분이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성별 변경을 불허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 허용을 할 경우에는 동성 결혼의 형태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이제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갑자기 엄마로 바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판례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판례가 바뀌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혼인가족제도에 아주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은 부와 모, 즉 엄마 아빠 이름이 나오고 또 엄마의 성별, 아빠의 성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판례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엄마가 이제 2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과연 엄마로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면서 서구의 예를 들어보면은 또 이런 자녀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의 용어를 금지시키고 부모 1, 부모 2 이런 용어로 대체하는 영국, 프랑스는 이제 그러한 법안까지도 통과가 됐거든요. 또 최근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또 보호자라는 용어를 쓰는 조치를 내린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일치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더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성별 정정의 요건이나 또 제한, 규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한 법률을 아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이 엄마가 2명이 되기 때문에 이 동성혼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혼인 신고를 신청한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혼인 신고를 수리해라 이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한 혼인 가족 제도의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국민의 대표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법원에서 무리하게 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치관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특히나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학교 공교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이런 뭐 동성 결혼이나 차별금지법, 또 성평등, 젠더 이러한 내용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젠더 교육을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 청소년이 최근 10년간 33배 이상 급증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서구의 잘못된 젠더 교육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동성애나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또 윤리적인 문제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성전천성의 혼란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또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에서 이런 성경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독교 미션스쿨에서도 성경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독교 교육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와 함께 이 건강가정기모법 개정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세상은 언제나 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지체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